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TB 인물탐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국주영은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더 좀 친숙한데 우리 JTB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TB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국주영은입니다. 방송에 앞서 지난 1월 25일 제야의 양심이셨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계를 걸어오셨던 이해찬 전 총리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국민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대해서 먼저 애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주영은 당대표 특별보좌관께서는 아마 지난 15일이었죠. 출마 선언을.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 후로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전주 시민들은 어떤 당부를 많이 하시던가요? 네, 첫 번째 가장 많이 듣는 예. 이야기는 제발 좀 예. 시민들과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 소통. 예. 예. 그리고 또 시장을 갔더니 왜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안 주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전주 완주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소통 문제 그리고 네. 민생지원금, 네.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네.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은 뭐 통합을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주로 이런 얘기였나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예. 이제 그분들 스스로 이제 대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예. 완주 국민들과. 근데 우리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완주에서 통합하려고 하겠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요. 우리 시민들 얘기 좀 들어봤고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국주영은 특별보좌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시장으로 전주 시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첫 번째 여성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예. 전북자치도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단체장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전북 최초 광역의회 여성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전북 최초 광역의회 여성의장을 넘어서 전북 최초 여성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주가 굉장히 관행과 그리고 독선으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를 또 담대하게 변화시킨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 단체장으로서 우리가 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돌봄의 리더십이랄까요? 전주 시민들을 뜻을 잘 받들고 뭔가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런 돌봄의 리더십 이런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당연하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 이 구상에는 그러한 계획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 정치인 국주영은과 함께한 전주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전주 예. 미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민 주권이 실현된 민주적 공론도시 전주, 예.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풍성한 국가사업 선도도시 전주, 그리고 일상이 따뜻한 안전한 정주도시 전주를 꿈꿉니다. 예.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전주가 갈수록 굉장히 독단적이고 폭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치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네. 발굴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예. 시민 주권 실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과 양구청 그리고 35개 동에 예. 시민 공론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시의 정책과 예산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예. 특히 마을 단위의 교통, 주차, 보행 그리고 뭐 돌봄, 환경 등 생활 밀착형 정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국가사업 선도도시 전주를 생각을 하게 된 건 7천억 빚더미에 나앉은 전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체 예산으로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접근을 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사업 중에서 전주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서 국비가 대규모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국가 사업 선도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대표 사업이 피지컬 AI 거점 도시,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입니다. 예. 전주의 탄소, 드론 등 기존 핵심 산업에 대한민국이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지금 밀고 있는 피지컬 AI를 결합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후백제, 조선, 동학을 연결하여 전주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받아서 예.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가장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1,400조 연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무기로 국내외 자산 운용사들을 전주로 끌어들여 금융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이와 금융기관과 관련한 금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펴고 사업들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전주를 꿈꾸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 돌봄 걱정 없는 365일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것을 15분 이내에 필수 시설에 닿을 수 있는 교통망과 그리고 기반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예. 15분 이내 주요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꼼꼼하게 잘 갖춰야 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15분 이내 주요 거점 시설에 갈 수 있게 만든다. 대단히 좀 피부에 와닿는 공약인데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뭐 교육, 문화, 그다음에 뭐 도서관, 그다음에 병원 이러한 필수 시설에 이제 15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나 그다음에 보행으로 이걸 가능하게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지에 가서 관광하고도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주시 인구가 약 62만 명인데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주거나 교통, 복지, 또 산업, 돌봄, 또 기후 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전주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전주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는 당연히 7천억 규모의 비폭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예산을,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전주시 재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6년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이 7,014억 원에 예.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는 전주 시민 1인당 112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빚내서 하는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정 파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국비와 도비가 왔는데 2026년 예산에 예. 국비와 도비가 왔는데 12 매칭을 못한 게 한 60여 가지 사업에 60개 사업. 190억 원 정도 예.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선 즉시 행정, 의회,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빚폭탄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 내용들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보유주기식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입은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서 임기 내 지방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난주에 행안부에 지방교부세 확대 건의문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 그리고 양당 대표 그리고 기재부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임기 내에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재정 진단을 해서 지금 곳간이 얼마나 비어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또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을 좀 구조 조정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떤 시정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개발 사업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겠습니까? 네.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다 공개하고 시민들께 의견을 물으면서 그렇게 예. 갈 것입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네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한 10,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우리 전북을 지금 떠나고 있어요. 20세에서 39세까지. 그리고 2021년부터는 7,000에서 8,000명 정도가 전북을 떠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전주에서 떠난 청년들로 보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결국 떠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떠나는 청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핵심 이유는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달리 표현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과 현실을 고려하면 예. 저는 이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전주의 산업구조 혁신과 청년 창업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구조를 피지컬 AI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사업 선도 도시에 맞추어서 드론, 탄소 등 강점 산업의 피지컬 AI를 결합하는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전주만의 그 문화 콘텐츠를 영화, 영상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주시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또 줄어든 이자만큼은 청년 창업 육성 자금으로 활용해서 청년의 창업을 늘려서 또 이를 통한 지방세를 늘리고 다시 또 청년 창업에 재투자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청년이 나고 자란 도시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걸 사실 청년들도 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주거, 교육, 복지 또 교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만원주택 네네.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만원주택 같은 만원주택 청춘 별채더라고요. 청춘 이름이요. 별채. 예. 근데 이 사업은 이제 주로 이제 신혼부부들 내지는 약간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저소득층도 사실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 정말 들어가고자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거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제를 보니까 예. 1000명 가량이 청년이 늘었어요. 청년 인구가.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봤더니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네.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이라든가 뭐 지원금 이런 것을 놓고서 전주를 완주나 김제 다른 지역과 또 비교하는 네네. 그런 또 의견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 시민들이 조금 좀 불만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아, 당연히 들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전주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완주나 김제로 이사를 솔직히 가요. 그래서 특히 완주로 이사간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여론조사, 전주 완주 통합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어른들보다 예. 더 반대를 많이 해요. 어.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그 혜택을 바라보고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혜택이 이제 줄어들까 봐서 하는 그런 염려도. 통합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런 염려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수당을 좀 지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은 빚을 빨리 갚아서 네네. 이자 부담 네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네네. 재원을 좀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네. 일자리 정책에서 그 산업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주 한옥마을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2023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지금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 3시간권에 있는 아시아의 주요 관광지들, 오사카라든가 상하이, 홍콩, 마카오 이런 곳과 우리 한옥마을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옥마을의 존재감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민들을 만나면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전주는 그냥 들리는 관광지야. 예. 다 여기 그냥 와서 그냥 밥 먹고 다 뭐 여수나 뭐 그쪽 가서 잠자고 그러지 여기는 그냥 들리는 곳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정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관광객들이 그냥 와서 둘러보고 밥 먹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체류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당연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1,500만인에 면회해서 양적 팽창에 그렇죠. 양적 팽창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 이러한 관광은 임계점에 달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몇 명의 관광객이 왔느냐라고 하는 통계 수치가 아니고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 브랜드로 키우는 질적 성장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전주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진짜 전주의 가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백제의 왕도, 조선의 본향, 그리고 동학의 어떤 동학혁명의 성지로 연결되는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이탈리아 로마나
그리스 아테네처럼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통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K컬처 플랫폼 도시를 예.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주를 하루 동안 둘러보고 그냥 떠나는 일회성 관광지가 아니라 전주의 문화유산과 영화, 영상, 인프라 그리고 피지컬 AI 기술을 결합해서 전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영화, 영상,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5분 생활권 인프라를 관광과 연결하여 예. 전주를 체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이라는 특정한 어떤 구역에 갇힌 관광을 전주 전역으로 확장을 하는 것인데요. 낙수 효과가 지금 한옥마을의 낙수 효과가 전주 전역으로 퍼지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15분 이내에 도서관, 그다음에 뭐 요즘 도서관 아시죠? 예. 관광객 굉장히 많이 오는 거. 예. 도서관, 그다음에 4대 종단이 만들어 놓은 순례길이 있습니다. 예. 그런 순례길도 저는 굉장히 좋은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광지, 그다음에 문화관광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전북 원팀 비전 아래 예. 전주를 거점으로 해서 전북 모든 시, 군의 그 보석 같은 명소들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벨트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이 전주에 머무르면서 전북 전체를 여행하는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네. 젊은 우리 관광객들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을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은 맛있다. 그러니까 음식 관광. 두 번째가 재밌다. 세 번째가 이제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배웠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체험 관광인 것 같은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거리가 풍성하긴 한데, 우리 한옥마을에 가서 보면은 그 길거리 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만의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 관광, 미식 관광,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저런 그런 이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예.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된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써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 예,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지금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된 그 도시가 정확한 숫자는 한 40여 개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 도시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적인 음식 페스티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비빔밥 같은 이제 세계적인 거죠.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같이 그들의 음식과 우리의 음식을 같이 가지고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비빔밥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송화지 전주시장 때 네, 맞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네. 그게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했고 활용을 전혀 하지 못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필요할 때다. 예. 그걸 한번 활용할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내발적이고 민생과 관련된 네. 지역에 그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스며드는 네.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많은 이제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일자리 관련해서 산업 정책을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주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하면 탄소 산업이 있고 또 김승수 시장 때 드론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을 키워오면서 지난해 드론 월드컵도 했었단 말이죠. 네, 네. 앞으로 발굴해서 육성할 신산업이 있다면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구상하고 있는 게. 저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예. 네, 전주를 대한민국 피지컬 AI로 AI 발원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K컬처 플랫폼 예. 산업 육성, 그리고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이자 예. 글로벌 자산 운용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다시피 이제 전주가
국내 최초 피지컬 AI 실증 단지로 이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조업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제 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기업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조 원이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국책 사업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로봇이나 기기 등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가 이미 선점한 탄소, 드론, 수소 산업의 피지컬 AI 기술을 결합해서 전주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실무형 AI 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의 세계적 문화유산과 풍부한 영화, 영상, 인프라를 결합해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문화를 넘어서서 예. 이제는 돈이 되는 문화산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주를 세계적인 영화, 영상, 컨텐츠 제작,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유치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 강력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AX 금융 서비스, 그 다음에 토큰 증권 및 자산 토큰화, 그리고 AI 기반의 자율금융 운용 플랫폼 기업 등 금융 관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금융 서비스 산업이 전주 경제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하도록 해서 전북 전체의 경제 지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신산업 그리고 이제 앞서 국가 사업 중심으로 전주의 개발 정책을 바꿔 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문화 관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장밋빛 뭔가 막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전주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사업 선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임기 중에 제가 좀 이거는 꼭 성과를 내고 싶다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 정상화하고 시민 주권 실현입니다. 예. 이제 첫째 7천억 빚 폭탄을 이제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7천억 빚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지방채를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전주시가 처해 있는 어떤 재정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행정, 의회,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빚폭탄을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래서 보여주기식 대형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속도를 조절을 하고 낭비되는 예산은 꼼꼼히 살피는 살림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주시 재정을 전면 재설계해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시민 공론장을 설치해서 정책 결정권을 주권자인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독선이 사실 시장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묵도를 하고 있고요. 시민 공론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동네 예산과 정책을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은 갚고 권한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정직한 정책을 통해서 전주시의 자존심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026년 1월 현 시점에서 왜 국주영은 하는지 전주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국주영은이 담대한 변화의 적임자인지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득권의 벽을
깨본적 있는 실력 있는 첫 번째 여성 시장이 예. 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주의 빚을 갚고 시민의 일상을 챙기는 정직한 살림꾼 시장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시민과 공감하고 시민이 주인인 민주적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제 익숙한 관행과 결별하고 담대한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득권을 깨뜨리는 첫 번째 여성시장 국주영은이 공감 정치, 살림 정치로 전주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고 시민들과 손잡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살림 정치, 그리고 시민 주권, 또 재정 건전화,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JTBC 인물탐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주영은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